포브스라는 미국 잡지 다들 아시죠? 우리나라에서도 알려질 만큼 영향력이 있으면서 세계 최고 부자 탑20 같은 순위를 매겨서 발표하는 잡지로 유명한데요. 때문에 포브스 선정과 하찮은 순위를 붙여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가지 드립을 치곤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함께 보시죠. 본 영상은 포브스의 조한 맥도날드의 글을 인용하여 작업했습니다. 해당 기자의 소개를 보시면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매료된 기자라고 하는데요. 이쯤 되면 주모를 안 찾을 수가 없죠. 어쨌든 제 미천한 영어 실력으로 인해 오역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양해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자면 일단 올 한 해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던 오징어 게임과 넷플릭스에서 높은 순위를 유지했던 갯마을 차차차는 리스트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미 차트를 지배했고 소개가 필요 없다는 게 그 이유라고 하네요.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여신강림입니다. 왕따를 당하면서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생긴 주인공이 화장하는 법을 배우고 두 명의 잘생긴 학생을 매료시킬 정도로 인기를 얻는다는 내용이었죠. 기자는 선정한 이유를 웹툰에서 나온 사랑스러운 캐릭터를 연기한 문가영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두 번째는 괴물입니다. 연쇄살인범과 한 작은 마을과의 복잡한 관계를 다룬 드라마였죠. 신하균 배우는 이 작품으로 2021 백상예술대상에서 TV부문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했습니다. 기자는 이 드라마를 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 신하균의 표정이 뇌리에서 떠나질 않는다고 감상을 남겼네요. 세 번째는 나빌레라입니다. 시청률이 높진 않았지만 주연인 박윤환의 연기가 인상 깊었다는 의견들이 많았죠. 기자도 마찬가지로 이 드라마를 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박윤환이 눈 속에서 춤을 추는 장면이 아름답고 감동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번째는 빈센조입니다. 기자는 이 드라마를 소개하면서 대부, 캐리, 알프레드 히치콕의 새를 비롯한 영화들에서 가져온 오마주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송중기, 전여빈, 옥태견의 만화적인 캐릭터 구현과 엉뚱한 조연들의 연기가 재미있었다고 덧붙였네요. 다섯 번째는 대박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인 퇴마사가 퇴마 전문 사기꾼과 한 팀이 되면서 사건들을 해결하는 퇴마 드라마인데요. 재미있게도 기자는 당신이 비록 귀신을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장나라가 어머니 귀신을 모시고 사는 건 꽤나 흥미롭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게 오컬트 장르를 보는 맛이겠죠? 여섯 번째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 다룬 5월의 청춘입니다. 극의 완성도와 당시 시대상 표현이 큰 호평을 받았었죠. 기자는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항쟁의 비극적인 결과를 마주하는 것에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일곱 번째는 빈센조의 후속으로 방영된 마인입니다. 출연한 배우들의 압도적인 연기는 물론 탄탄한 스토리와 복선까지 큰 호평을 받았었죠. 그런데 이 작품을 봐야 하는 이유가 꽤나 재밌습니다. 이보영과 김소영이 입은 디자이너 옷이 부러울 정도로 스타일리시하고 비싸다. 네, 중요한 이유죠. 마인의 의상팀 여러분은 포브스에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미스터리이면서 자매와 여성 권력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자, 여덟 번째는 간 떨어지는 동거입니다. 기자는 이 드라마에 대해 소개하면서 한국판 미녀와 야수 혹은 트와일라이트라고 언급했는데요. 주연을 맡은 장기용과 이혜리의 매력적인 케미와 강한나, 배인혁, 김도한을 비롯한 조연들이 주는 웃음을 호평했습니다. 그에 덧붙여 모두들 즐겁게 촬영한 게 확실하다고 언급했네요. 아홉 번째는 가상의 미래 디스토피아를 다룬 법정물 악마 판사입니다. 돋보이는 연기와 정치적 현실에 대한 패러디가 우수했으며 이 드라마를 통해 거대한 스크린으로 가득 찬 디스토피아적이면서 경종을 울리는 미래를 엿볼 수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열 번째는 인간 실격입니다. 기자는 이 드라마가 우울한 장면이 연달아 나오는 것으로 인해 시청자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몇몇의 절묘한 장면들과 인상적인 대사들, 그리고 배우들의 멋진 연기가 담긴 분위기 있는 로맨스 드라마였다고 평했네요. 11번째는 원더우먼입니다. 주연이었던 이한이의 코미디적인 장면들이 시나리오를 전반적으로 잘 살렸고 파트너였던 이상용과 훌륭한 케미를 만들어냈다고 호평했습니다. 또한 이한이의 찡그린 표정이 기억에 남았다고 하네요. 재미있는 건 기자는 이한이의 이름을 허니리로 오기했는데요. 하은이가 허니로 들렸던 걸까요?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10선도 아니고 20선은 너무 많기는 하네요. 남은 드라마들은 죄송하지만 조금 빠르게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리스트에 오른 건 멜랑콜리아와 너를 닮은 사람, 그리고 오솜의 붉은 끝동인데요. 개별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 세 드라마 모두 주연들의 연기가 좋았다며 호평을 남겼습니다. 다음은 안녕 나야와 경찰섭인데요. 두 작품 모두 코미디가 재밌었다는 의견이네요.
다만 경찰 수업에 대해서는 간접 광고가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목표가 생겼다입니다. 아무래도 4부작이다 보니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런 드라마가 있었나 싶으실 텐데요. 카메라 워크와 사운드 트랙, 공모전 최우수 작품상 출신의 각본, 그리고 주연인 김환희의 연기에 대해 호평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만한 드라마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애플TV 플러스의 첫 오리지널 한국 컨텐츠인 닥터 브레인입니다. 드라마의 색감 연출에 대해 호평하며 총격전이 특징이라고 언급했네요. 이제 단 2작품만이 남았습니다. 바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인데요. 일단 먼저 Move to Heaven, 나는 유품 정리사입니다입니다. 기자는 이 드라마를 왜 봐야 하는지에 대해 죽은 자들의 이야기를 해석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 탕준상의 배역이 경이롭고 큰 감동을 준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음은 DP입니다. 곧바로 뒤를 이은 오징어 게임에 의해 떠밀려 버린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 작품 역시 세계적으로 많은 호평을 받았었죠. 기자는 드라마의 주제가 된 DP병의 이야기와 주연인 정혜인의 연기를 이 드라마를 꼭 봐야 하는 이유로 언급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청률이나 인지도 그리고 화제성과도 무관한 선정임을 알 수 있죠. 기자는 외국인이면서 개인인 만큼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까지 선정한 걸 보면 분명 한국 드라마에 관심이 많은 기자인 건 확실하네요. 자세한 평을 읽어보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을 참조해주세요. 이 컨텐츠가 올 연말에도 또 업로드 될 수 있을까요? 그럼 다음 리뷰에서 만나요. 안녕.